1990년대 후반 경북의 작은 공단 읍내에는 낮은 지붕과 좁은 골목이 빼곡했습니다. 그 골목 끝자락에 허름한 다가구 주택 2층, 복도 맨 끝 방이 한지민의 세계였습니다. 방은 4평 남짓했습니다. 창문 하나가 공장 굴뚝을 향해 나 있었고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천장에서는 비가 오면 물이 샜고 바람이 불면 문틈으로 냉기가 들어왔습니다. 지민은 그 방 한쪽 구석 낡은 이불 속에서 몸을 작게 말고 잠들곤 했습니다. 아버지 한만수는 몇 해 전 공장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낮에는 방 안에 누워 지내고 밤이면 소주병을 비웠습니다. 취기가 오르면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다 누구 탓인지 알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화가 쌓이면 벽을 주먹으로 쳤고 가끔은 식탁을 엎었습니다. 지민은 그럴 때마다 방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어머니 박순영은 새벽 5시면 집을 나섰습니다. 공장 청소를 마치면 읍내 식당으로 달려가 설거지를 했고 오후에는 다른 공장의 포장 일을 거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거칠었고 얼굴은 늘 피곤해 보였습니다. 조용히 있어. 곧 지나간다. 어머니가 지민에게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고함이 들릴 때, 오빠가 화를 낼 때, 지민이 무언가 묻고 싶을 때마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빠 한태수는 공업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성적이 좋았고 출석률도 높았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태수를 보며 저 집 아들은 기특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다가도 태수 이야기가 나오면 잠시 표정이 풀렸습니다. 집안 희망은 태수다. 저 녀석은 달라. 그럴 때마다 지민은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밥을 먹는 모습조차 못마땅해 했고 학교 성적표를 보며 여자애가 공부는 왜 하냐고 중얼거렸습니다. 지민이 초등학교 3학년이던 어느 여름밤 천둥이 크게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야간 근무 중이었고 아버지는 술에 취해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잠들려 애썼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천둥 무서워서 그래. 오빠는 그렇게 말하며 지민의 이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민은 몸을 웅크렸습니다. 태수의 손이 지민의 어깨를 만졌고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지민은 숨을 참았습니다. 손이 점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가만히 있어. 태수가 속삭였습니다. 지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지민은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지민은 욕실 문을 잠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왜 잠갔어? 지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냈고 태수가 나타나 문을 밀어 부쉈습니다. 지민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떨었습니다. 여자애가 왜 이렇게 예민해? 아버지가 한마디 내뱉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태수는 부서진 문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민에게 집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잠들 때도 지민은 늘 주위를 살폈습니다. 누가 들어올지, 누가 무슨 말을 할지,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끊임없이 계산했습니다. 밤이 되면 지민은 이불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내일은 조금 나아지기를, 오빠가 학교에 늦게 돌아오기를, 어머니가 일찍 집에 오기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단의 굴뚝에서는 매일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끝방의 창문 너머로 그 연기가 보였습니다. 지민은 가끔 그 연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지워졌습니다. 갈 곳도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민은 그저 하루를 버텼고 또 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뒤 지민의 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복 치마가 짧아 보였고 블라우스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낯선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태수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지민이 복도를 지나갈 때면 눈으로 따라왔고 밥을 먹을 때면 건너편에서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지민은 그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태수가 물었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수업 들었어요. 누가 뭐래? 아무도요. 태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무언가를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같은 반 남학생이 복도에서 지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 요즘 예뻐졌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이었습니다. 지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누군가에게 전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날 저녁 태수가 지민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누가 말 걸었다며? 지민은 식탁 앞에 앉아 있던 몸을 굳혔습니다. 아무도 안 그랬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다 들었어. 태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민은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습니다. 그냥 인사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수의 손이 지민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팠지만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지민을 방으로 끌고 갔고 문을 닫았습니다. 내가 뭘 했길래 그런 말을 들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짓말. 손이 더 세게 조였습니다. 지민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태수는 지민을 벽에 밀어붙이고 한참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나갔습니다. 지민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팔에는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고 가슴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자리 잡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공장 잔업에 나갔고 아버지는 일찍 잠들었습니다. 지민은 방 안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수였습니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지민은 연필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오빠 나 숙제해야 돼요.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민의 책상 앞에 다가왔고 지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는 내 거야. 지민은 몸을 떨었습니다. 태수는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너는 내 거라고. 지민은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지민을 이불 쪽으로 밀었고 지민은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어둠 속에서 지민은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지민은 자신을 몸이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껍데기만 보였고 숨을 쉬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태수의 침입은 반복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밤이면 그는 방문을 열었고 지민은 그저 눈을 감고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저항하면 더 큰 폭력이 돌아왔습니다. 소리를 내면 아버지가 깨어났고 그러면 시끄럽다며 지민이 혼났습니다. 말하면 안 돼. 태수가 귓속말로 경고했습니다. 말하면 엄마도 너도 끝이야. 지민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요즘 괜찮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민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점심을 먹을 때도 체육 시간에도 지민은 혼자였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몸이 움츠러들었고 누군가 손을 내밀면 피했습니다. 친구들은 점차 지민을 이상하게 여겼고 결국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아버지는 여전히 술을 마셨고 태수를 자랑했습니다. 저 녀석은 공장 취업도 확정이야. 이 집 기둥이 될 거라고. 그리고 지민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어머니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개거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조금씩 기도도 멈췄습니다. 어느 날 밤 지민은 이불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은 언젠가 나를 죽일 거야. 그 말은 예감이었고 동시에 확신이었습니다. 지민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눈치로 침묵으로 심리적 분리로 버텼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공단의 굴뚝이 보였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지민은 그 연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지민은 그저 내일을 그리고 또 내일을 견뎌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봄 지민은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구역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체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리가 멈췄습니다. 지민은 달력을 세어봤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아랫배가 조금씩 불러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배를 내려다봤습니다.
교복 치마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은 큰 옷으로 갈아입었고 배를 감추려 구부정하게 걸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 요즘 왜 그래? 아파? 지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배는 계속 커졌고 공포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느 새벽 어머니가 지민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이불을 들추는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지민은 눈을 감은 채 있었습니다. 지민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민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는 지민의 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냐?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지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냐고? 어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 못해요. 왜? 그냥 못해요. 어머니는 지민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쉿,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지민은 이불 속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와 지민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마을에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아버지는 지민에게 나오라고 했습니다.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 지민은 거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큰 옷을 입고 마을 회관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어른들은 술을 마셨습니다. 지민은 구석에 앉아 시간이 지나가기만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러다 지민을 봤습니다. 야, 지민아, 이리 와봐. 지민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통통해졌어? 그리고 지민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헐렁한 옷 사이로 배가 드러났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지민에게 쏠렸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지민은 옷을 다시 잡아당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누구냐? 누구 새끼냐? 아버지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민은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말 안 해. 이 집안 망신시킬 거야? 태수가 다가왔습니다. 지민은 몸을 떨었습니다. 아버지, 저 아는 사람 있어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뭐? 저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애요. 지민이랑 같이 있는 거 봤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편의점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 청년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편의점에 찾아가 난동을 부렸고 청년은 경찰에 신고하지도 못한 채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지민은 집안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학교는 자퇴했고 방 안에 갇혔습니다. 어머니는 지민에게 밥을 날랐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지민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태수는 가끔 방문을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잘 키워. 내가 책임질게. 그 말이 지민에게는 가장 큰 공포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배는 더욱 불러왔습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지민은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네가 여기 온 건 내 잘못이야.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너만은 절대 오빠처럼 안 돼. 절대로. 밤마다 지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단의 불빛이 깜박였고 굴뚝의 연기가 하늘을 덮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해. 이 아이를 데리고. 하지만 어떻게 나갈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지민은 달력에 표시를 했습니다. 출산 예정일까지 남은 날들을 하나씩 지워갔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렸습니다. 지민은 배를 안고 이불 속에 웅크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에게인지 자신에게인지 아니면 오지 않을 구원에게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집에 있는 한 아이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민은 그것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한겨울 새벽 지민의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배가 단단하게 뭉쳤고 숨을 쉴 때마다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지민이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뜨거운 물을 끓이고 낡은 비닐과 이불을 가져왔습니다. 병원은요? 돈이 없어. 어머니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지민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진통은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지민은 이불을 움켜쥐고 비명을 참았습니다. 어머니의 거친 손이 지민을 도왔고 동이 틀 무렵 아이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지민은 피로 얼룩진 이불 위에서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민은 울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킬게. 반드시 지킬게. 며칠 후 태수가 아이를 보러 왔습니다. 지민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태수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나 닮았네. 지민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면 내 친구 삼아야지. 같이 축구도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민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 있는 한 아이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아이는 태수의 소유물이 될 것이고 이 왜곡된 가족의 일부가 될 것이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날 밤 지민은 아이를 품에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안고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근처를 맴돌다가 지민은 동네 미용실을 떠올렸습니다. 미용실 원장 미정은 가끔 지민에게 친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민아, 미정은 아이를 아는 지민을 보고 놀랐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들어와. 미정은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아이에게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지민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말하지는 못했지만 떠나고 싶다는 것, 아이를 지키고 싶다는 것만은 전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한테 데려다 줄게. 다음 날 미정은 지민을 교회 사회복지실로 데려갔습니다. 상담사 최선우가 지민을 맞았습니다. 여길 떠나고 싶니? 최선우가 물었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혼자 갈 수 있어? 아이만 있으면 돼요. 최선우는 지민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주었습니다. 가정폭력 쉼터 주소, 서울행 버스표 구하는 법, 임시 거처에 대한 안내. 처음으로 지민은 도망칠 구체적인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섭지? 최선우가 물었습니다. 무서워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여기 남는 거예요. 잘 생각했어. 쉼터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지민이 집을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했고 태수는 아이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엄마가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키우는 거야. 태수의 말에 지민은 손을 떨며 아이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미정과 최선우 쉼터 직원들은 조금씩 도왔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어느 새벽 지민은 아이를 업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현관까지 따라왔습니다. 지민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말없이 봉투 하나를 지민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지폐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몰래 모은 돈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잘 살아.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은 말라 있었습니다. 쉼터에 머무는 동안 지민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출생신고, 주민등록, 서울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쉼터 직원들이 하나하나 도와주었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직원이 물었습니다. 해야죠. 할 수 있어요. 지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한 달 뒤 지민은 아이를 안고 고속버스 터미널에 섰습니다. 서울행 버스표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미정과 최선우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연락해. 힘들면 언제든. 고맙습니다. 정말로. 지민은 두 사람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공단의 굴뚝이 멀어졌습니다. 검은 연기도 좁은 골목도 끝방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이가 지민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민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 둘이서.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민은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정해준 삶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갈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지민은 그 빛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민은 이름을 조금 바꿨습니다. 호적에는 여전히 한지민이었지만 사람들에게는 다른 이름을 썼습니다. 과거와 단절하기 위한 작은 의식이었습니다. 첫 거처는 역 근처 고시원이었습니다. 2평도 안 되는 방이었지만 아무도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자유였습니다. 지민은 분식집과 식당을 전전하며 일했습니다. 아이를 업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를 재운 뒤 청소를 했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한 고단함이야. 지민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 날 식당 사장 이영자가 지민을 불렀습니다. 지민 씨, 잠깐 앉아봐. 지민은 앞치마를 벗고 앉았습니다. 힘들지? 괜찮아요.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 이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 2층에 빈 방 하나 있어. 거기서 살아. 월세는 월급에서 조금씩 빼면 돼. 지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대신 아침 장사 도와줘. 그리고 월급 일부는 꼭 저축해. 알았지? 지민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식당 2층 작은 방은 지민과 아이의 첫 번째 집이 되었습니다. 창문으로 서울 거리가 보였고 밤이면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단골 손님 김도연은 아이에게 사탕을 쥐어주곤 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지민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김도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 아이 옷을 사다 주고 지민이 힘들어 보이면 식사를 사주었습니다. 몇 년 후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지민 씨, 내가 아는 반지하 집이 하나 있어. 보증금 일부 내가 보탤게. 월세는 내가 내고. 왜 그렇게까지? 그냥 너희 모자 보면 내 딸 생각나서. 김도연의 딸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지민은 그의 선의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꼭 갚을게요. 천천히. 너무 무리하지 말고. 반지하 집은 좁았지만 햇빛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그곳에서 자라며 학교에 다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지민은 여전히 식당에서 일했고 분식집에서 김밥을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외갓집은 한 번도 안 가요? 지민은 김밥을 말던 손을 멈췄습니다. 경북의 공단 끝방 좁은 골목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알 필요 없는 아픈 기억이야. 그래도 그냥 그래. 엄마는 너만 있으면 돼. 아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그것이 아이를 지키는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지민은 진실을 숨겼습니다. 아이의 출생 비밀도 과거의 상처도 모두 가슴 깊이 묻었습니다. 아이가 평범하게 아무런 짐 없이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노년이 된 지금 지민은 작은 분식집에서 여전히 김밥을 말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지민의 이야기를 모릅니다. 그저 사장님 김밥 맛있어요라고 말할 뿐입니다. 지민은 가끔 생각합니다. 마음속으로 같은 상황의 소녀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도망치는 건 비겁한 게 아니야. 인간답게 살기 위한 권리야.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약한 게 아니야. 살아남기 위한 용기야. 어느 저녁 지민은 분식집 문을 닫고 계산을 했습니다. 하루 매출을 정리하고 내일 장볼 목록을 적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나 내일 갈게. 밥 먹으러. 그래. 뭐 먹고 싶어? 엄마 김밥. 지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알았어.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지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방거리에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기적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정의 밥 한 끼, 최선호의 질문 하나, 이영자의 방 한 칸, 김도연의 보증금, 그리고 마지막 밤에 도망가겠다고 결심한 자신의 용기가 이어져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지민은 과거의 이름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습니다. 가끔 악몽을 꾸고 문 열리는 소리에 깨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민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삶, 아이를 지켜낸 시간, 그리고 내일 아들과 함께 먹을 김밥. 지민은 가게 불을 끄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달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잘 살았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자신에게인지 어머니에게인지 아니면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인지. 하지만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지민은 잘 살아냈습니다. 상처를 품은 채로 과거를 안고서도 오늘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또 내일도 지민은 조용히 살아갈 것입니다. 분식집에서 김밥을 말고 손님을 맞이하고 아들을 기다리며. 끝방은 이미 멀리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배운 것들은 남아 있습니다. 생존의 의지, 선택의 용기,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법. 지민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 아무도 부수고 들어오지 않는 문, 스스로 선택한 삶. 불을 켜고 옷을 갈아입으며 지민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도 괜찮을 거야.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